시간을 국정감사보다 많이 주십니다. 여기 7분 주는데 여기 그 2배를 주시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뭐 하여간 저로서는 뭐 국정감사장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자가 주신 질문에 입각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요? 좋은 발제가 있고 충분히 공부할 만한 아주 논리적인 접근이 발제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일단 당장에 급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자께서 이제 크게 2가지 논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역할을 초기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맨날 욕만 먹고 이 교착 상태로 남북 관계가 이런 어떤 역설적인 현상이 왜 벌어진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저는 그건 단연코 남북관계보다는 한미동맹에 우선시하는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한미 간에 워킹그룹이 구성이 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북한에 어떤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의 공간이 사실상 많이 닫혀버렸다. 우리가 비건 대표가 작년에 와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 때 한미 간의 이견이 아주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하노이 회담이 잘 될 걸로 낙관하면서 대북 이니셔티브를 좀 강하게 주려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 번번이 미국의 반대로 가로막히고 한국 정부는 또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옵션이 거의 남아있지는 않게 된 것이고, 결국 남북관계보다는 대북 제재를 신성시하는 어떤 한미동맹의 편에 섰다는 것으로 북한에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겠지만은 남북관계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을 그 전후에도 우리 정부가 좀 유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러는 과정에서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비건 대표를 2번 만났습니다. 올해 하노이 회담의 보름 전, 그러니까 2월 초에 막 평양에서 서울을 거쳐 워싱턴에 도착한 비건을 그때 막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만났고, 2번째 만난 건 올해 6월에 아틀랜틱 카운실에서였습니다. 근데 그때 2번 비건 대표하고 만났을 때 비건이 이제 한미 간의 그 이견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자신하면서 워킹그룹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설명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 후로 예정된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준비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뭐 북한하고 이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거라 그랬지만 그 자신 없는 태도, 또 아직까지는 준비 안 된 모습.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마디 한 게 뭐냐면은 그때 2월 시점으로 그 이전에 8개월간 북미 간의 생산적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면서 강하게 미국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 회담 앞두고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더니 그때 미국에서 폼페이오는 어디 가버렸고, 또 이 대북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오로지 트럼프와 비건, 그리고 부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런 태도가 왠지 좀 불안하다고 느껴서 제가 귀국해가지고 하노이 회담에 너무 기대는 안 가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미국 스스로도 그 이후에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계속 그 내부의 갈등만 겪다가 6월에 아틀랜틱 카운실의 비건의 연설을 그 앞자리에서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은 합니다. 여태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괄 타결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딜, 빅딜 한꺼번에 어떤 모든 합의를 다 해놓고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일괄 타결에 대한 어떤 집착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희망을 가졌거든요.
그때 아틀랜틱 카운실 연설은 참으로 저는 기념비적이었고 오랜만에 미국의 좀 변화 가능성을 봤다고 저는 희망적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훗날 알게 됐지만은 그존 볼튼하고 계속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 또 내부의 어떤 정책 조율에 많은 어려움을 미국 내에서 있었다는 걸 보고 이제서야 그런 좋은 의견도 이후에 번번이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진전이 되지 못했었구나 하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저도 그때 아틀랜틱 카운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옆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괄 타결로 이렇게 한꺼번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연한 사고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뭔가 북한하고 접근하면은 일괄 타결하라고 외치던 야당 민주당이 그토록 트럼프 발목을 잡더니 막상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트럼프 보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쓰라고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약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것도 트럼프의 발목을 잡던 민주당의 그간의 행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걸 바라봤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마쿠의 이 결의안을 낸 수문주역이 바로 우리 교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 우먼 크로스 디엔젠 그 여성단체가 빈틈없이 의회 하원 의원들을 갖다가 1대1로 커버해가면서 설득했다는 데 대해서는 더더욱 저로서는 큰 어떤 놀라움, 경이로움, 시민운동은 바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 좀 봤다고 해도 시민단체 옆에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미 카터가 마쿠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2번 정도 전화 통화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의 유연한 대북 접근을 설득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합치고 합쳐지니까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직된 접근법을 반성하는 흐름이 백악관이나 국무부 또 미 의회 쪽에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야 하는데 최근에서야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일단은 미국도 그동안의 일괄 타결에 대한 어떤 집착증을 완화시키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마침 정옥식 대표의 발표문에 중간 단계론이라는 게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저도 그때 이걸 설득하는 이야기를 애틀랜틱 카운실에서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원리입니다. 암 환자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 폐암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수술해주지 않으면 나 치료 안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아니잖아요. 일단은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부터 막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건 막고 두 번째는 있는 암세포를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여러분들이 북핵이라는 중병에 걸린 이 암덩어리에 접근하는 방식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이게 비건 대표의 어떤 말하고 우리 한국 측 패널들의 말이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동혁 박사도 새로운 어떤 접근법에서 저는 강조하고 있는 덕목은 유연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무언가 우리가 사고를 약간만 바꾸고 조금만 유연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가 또 굉장히 빠르게 풀리는 게 한반도 문제의 속성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미국 내에서의 학습 과정은 굉장히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안 풀리는 방식은 경제 제재를 신성시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뭔가 볼턴이라든가 미국의 매파들 보면은 주로 법과대학 출신들이에요. 뭔가 징벌하고 처벌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나쁜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는
어떤 도덕주의 또 사법적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당연한 처벌이고 신성시하는 이런 사고가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한 것은 제가 예를 든 게 성경에 바리새인이 있다. 나쁜 여자를 돌로 치자는 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죄 있는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럴 때 신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을 통찰하라는 얘기지 자꾸 돌로 쳐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북한을 돌로 5번 치고 6번 치고 그다음에 또 치고 이러면서 계속 처벌주의적인 사고로 갈 때 결국 북한의 나쁜 행동도 교정이 안 될 뿐더러 긍정적인 강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일괄 타결에 대한 집착증과 경제 제재를 신성시하는 이런 미국 사회 내 주류가 이제는 반성할 때가 됐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국내 언론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또 악의적인 기사로 국내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국에 갔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달라진 그런 어떤 좀 좋은 에너지를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딜레마를 또한 해소하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고 담대하며 결단력 있게 결심하는 자,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만이 딜레마를 돌파할 수 있는 거고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는 북한 단계적인 또 합의를 요구하는 북한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상황은 낙관적으로 봅니다만은 바로 오늘 아침에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미사일, 탄도미사일, 아마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걸 발사를 했단 말이죠. 바로 어제까지는 4일날 예비회담을 하고 5일날 실무회담을 하는 북미 대화가 열린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1일날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돌연 지금까지 자국 방위를 위한 어떤 재래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정도 발사하던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물경 고도가 910km가량 솟구쳐 올라갔으니까 대충 사정거리로 보면 한 1300km 정도 나가는 이거는 중거리 미사일급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준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소식에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데 이게 또 저희로서 큰 고민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은 비록 협상의 판은 새롭게 깔리고 있고 북미 정상 간의 외교로 작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북미 사이에서 서로 유연하게 접근을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서로의 생각은 달라진 건 없다. 적어도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어떤 자기의 기본 전략은 북미 간에도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회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비관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고 이것도 김동혁 박사 발제문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만 어떠한 감정적인 바램, 희망적인 사고에 치우칠 때가 아니라 정말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때다. 이런 어떤 재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어떤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정 대표가 말한 입구론도 있고 뭐 출구론도 있고 평화협정을 어느 단계에 배치할 것이냐 참으로 우리가 예전 날부터 많이 다루던 어떤 논점입니다만 저는 현실성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떤 체제나 협정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급할 건 없다. 오히려 평화 상태, 평화적인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쌓아 올리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결과물로 입구도 아니고 출구도 아닌
그러면서도 그 협정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 협정이 위치해야 되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하나의 도그마에 빠질 일이 아니라 저희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성 있게 하나의 어떤 협상의 판을 최적화된 판을 까는데 그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거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칫 도그마가 되면은 굉장히 또 없던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판문점 9.19 평양 정상합의와 그 부속 합의서라고 할 수 있는 군사합의서는 분명히 죽은 협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협정이라는 것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올해 11번의 그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그 미사일은 공해 또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부근이 아니라 거의 다 북동쪽, 그 북한의 해안 쪽으로 미사일이 발사돼 가지고 9.19 군사합의에 있는 비행금지 구역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격금지 구역이라든가 또 국제사회의 어떤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점을 다 회피해서 발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동해 먼바다 쪽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 적은 없다. 전부 다 북한 해안 쪽에 탄착 지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9.19 군사합의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저촉될 수 있는 것을 북한이 최대한 회피하려고 했던 사격 방식이다. 그리고 또한 재래식 무기를 관장하는, 아까도 여기 김동엽 박사 발제문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북한인민군의 그 총참모부 산하의 포병무기 주관이 됐었다는 거. 그리고 또 지난번 최고인민회의 9월에 있었죠.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발사 횟수가 다 집중돼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핵과 미사일이라는 보감을 내려놓으나 북한의 자체 방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새로운 무기를 하나 뭘 개발한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내적인 어떤 그 통치의 그 요구에 응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고인민회의가 끝나고 최근까지는 거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도 이것이 국내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작용됐던 하나의 어떤 그 자체 방위에 또 국내 정치의 필요성이 강했다는 것으로 인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제 합의나 심지어 더 거슬러 올라가 싱가포르 북미 회담, 남북한 사이의 9.19 공동선언, 군사 합의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남북 간의 대화는 지금 아무리 교착 상태라고 하더라도 절대 죽은 협정이 아니다. 아직까지 살아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협정들이다. 이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오늘 돌연한 SLBM 발사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판짜기에 들어간 북한의 판단이 뭔지 배경을 한번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때까지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잘 끌고 갔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어떤 판이 깨질 만한 위험을 그래도 조금씩 제거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 해도 상당히 저로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 단 앞으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 또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재선 가도에서 북한 문제를 본인의 정치와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또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 정부는 뭘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물음표가 앞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한반도 정세가 이제 북한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시간도 아니고 문재인의 시간도 아니고 북한의 시간이 돼가고 있다. 북한이 자기들이 이제 어떤 그 시간표를, 양측의 한미는 다 이제 민주주의 지도자들이니까 뭔가 국내 정치에 강하게 어떤 구속돼 있다 한다면은 북한 쪽이 조금 더 많은 자율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판을 주도해 나가려는 의지가 더 북한 쪽에서 강하게 나올 것으로 일단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을 또 따져봐야 될 점들이 앞으로 많지만은 이 두 개의 발제는 일종의 어떤 우리가 이 비핵화의 문제를 인식하는 하나의 인식 틀을 제공한 것이고, 거기서 이제 좋은 어떤 우리 인식의 방법론을 한번 여기서 얻었다고 할 수 있는다면, 여전히 문제는 실행 아니냐, 여전히 문제는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냐. 이 점에서는 결국은 지도자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한반도를 움직이는 기본축은 정상외교다. 정상외교 탑다운 방식으로 움직인다. 실무회담에 너무 큰 기대 걸지 마셔라. 결국은 그 실무회담은 또 다른 이견의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를 푸는 것은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의 정상외교가 어쨌든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그 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될 것은 오히려 3차 북미 정상회담, 또 더 나아가서 3자 정상회담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이런 질문해야 되는데 빨리 가시면 앉아 있을게요. 저번에 질문 받으세요. 일단 가시죠. 북한의 시간이 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결국 이제 정상회담가 중요하다.